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은 왜 꼰대일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처럼 한국에만 살면은 그냥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저는 미국에도 살아봤고 한국에도 살아봤고 연구 차원에서 일본도 가고요. 유럽 사람들과 연구도 하고 뭐 그래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진짜 꼰대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항상 퀘스천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문화학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한국인은 꼰대가 될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를 만든다고 쳐봐요. 근데 컴퓨터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컴퓨터에 쿨러가 들어간다고 쳐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뭐 공기를 사용해서 공냉식으로 쿨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쿨러 보면 순냉식도 있죠. 그럼 순냉식과 공냉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보통 이런 회의를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 생각은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조립해 봤을 때 순행식 쿨러라고 한다면 쿨링은 잘 될지 몰라도 물이 셀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군 하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론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의견 교환이 돼요. 심지어 대기업의 뭐 전무님, 뭐 부사장님, 사장님이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회사의 평사원과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전무님, 제 생각엔 공냉식보다 순냉식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무님이 듣고 그래? 자네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거지 하고 대화가 아주 쉽게 이지하게 해서 결론이 나요. 간략해요. 뭔가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뭐 복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꼰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형식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평사원이 전무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정장을 갖춰 입고 뭐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한 사람들의 뭐랄까 결재를 받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유교예요. 유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꼰대인 이유는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교적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인 뭐 백인 상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한국인 상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회사 왔을 때 회사 들어왔는데 제가 윗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한국인들 많이 살거든요. 한국인이 상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적인 스타일을 갖추자, 미국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한국에서 저도 20대 후반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0 몇 년을 한국에서 산 20 몇 년간 머릿속에 굳어진 저도 생각이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많이 미국에 살면서 많이 미국화됐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저보다 한 나이 10살, 20살 많은 백인 할아버지 막 전무님들 있거든요. 부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할 때 저는 하이촌, 하이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회사에 한국인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와서 그 미국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교 들어온 친구예요. 대학교 한 2학년쯤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인턴을 하려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 그 건물에 계속 보이길래 한국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 걸고 친해졌어요. 저는 한국인이라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예 한국말을 못하면은 괜찮아요. 그냥 영어로 하이존, 하이탐 하면서 그냥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민 와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로 한국인인지 모르고 저희 그냥 영어 썼었거든요. 하이존, 하이탐, how are you 하면서 뭐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인 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한국인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민 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못해요. 약간 발음 그 교포 특유의 발음 있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뭐 저는 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존댓말이 나오니까 서로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저는 이제 대기업의 부장이고 그 친구가 이제 인턴이었기 때문에 20대 초반이죠.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영어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친구처럼 지냈어요. 사실 저희 그러다가 한참 지내다가 서로 한국인인 걸 알게 돼가지고 한국말 쓰니까 이제 그분보다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많이 많죠. 많이 많죠. 한 20년 돼가 더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예 하니까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과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애매해서. 그래서 사실 한국 문화가 이 나이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한 적이 아니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어떤 구독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영어로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개월간 한국말로 막 댓글 달고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애가 갑자기 또 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그동안 한국말로 계속 대화를 했고 그리고 한국인인 거 서로 뻔히 알면서 존댓말하기 싫어서 또 영어 하는 거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모 직장에서 그 한국인 상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미국이니까 편하게 해. 여기 미국이잖아. 미국식으로 편하게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편하게 했는데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한국 스타일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내가 잘못하면 항상 그래요. 내 방으로 와. 하면서 그 한국식으로 깨는 거 있잖아요. 그 조인트 깐다고 하죠. 또 밑에 사람 혼낼 때는 한국식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관계에 있으면 진짜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항상 한국인,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일세라고 하나? 저 같은 사람이 일세라고 합니다. 이민 일세. 이민 일세라는 건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온 사람들을 이민 일세라고 해요. 이민 일세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이 그런 한국인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민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미국적이죠. 미국인이죠. 근데 애매한 게 1.5세예요. 1.5세는 초등학교쯤에 이민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국의 정서와 미국의 정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민 1세인데 이민 1세랑 또 1.5세의 중간 정서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민 1세들이 보면 저 맨날 욕해요. 저는 같은 이민 1세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봤냐면 바나나 같은 놈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바나나 같은 게 뭐냐면 안은 하얀데 겉은 노랗다는 그 속어인데, 동양인인데 백인처럼 구는 동양인은 바나나 같다 그러는데, 실제로 같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이 저한테 그런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나쁜 말이죠. 어떻게 한국인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 내면을 봐도 아직 한국인으로서의 뭔가 남아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때 제가 강의하는 수업에, 그러니까 티칭 어시스턴트로서 수업 보조로서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뛴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풀이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연습 문제 풀어주고 뭐 그런 세션을 했었는데 한국인 학생이 한 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사과정이었고, 그 한국인 학부 학생이니까 뭐 학부 1학년 학생 이런 유학생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었으면 괜찮은데 한국말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상호 존대를 했는데, 상호 존대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좀 우리 좀 친해졌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알아서 그냥 말 편하게 하시라고, 저보다 많이 형님이신데 그냥 형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저한테 말 편하게 하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형이라 부르고 저는 반말을 하고, 그러니까 꼭 좀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학부 친구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던 또 한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는 그 친구랑은 이제 형 동생 하면서 말을 텄는데, 그 친구의 친구랑은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존댓말 하니까 또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얘랑은 말 트고 지내는데 너한테도 말 편하게 해도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요, 존댓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존댓말 했어요. 그 친구가 원하니까. 그래서 얘한테는 형 동생하고 옆에 얘한테 존댓말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형이라고 편하게 지나했던 애는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형 하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그때 말 놓지 마세요 했던 애라고는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교 문화가 나이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말 놓기는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미국화가 됐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제가 20살 어린 사람이 있고 저보다 뭐 20살 많은 형님이 있다고 쳐봐요. 형님 누님이. 그러면 미국화가 됐다고 해서 하이 존 하이 탐 하는 것처럼 뭐 하이 길동 하이 영숙 이렇게 하고 반말로 밥 먹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관계 진짜 다 파괴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서로 존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한국인들끼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존댓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댓말 하기 싫어서 한국말 할 줄 알면서 영어 쓰면은 그거는 싸가지 없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서로 반말하면 그것도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다고 반말하면 그것도 너무 꼰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존댓말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유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영어처럼 그냥 서로 다 반말하면 좋겠죠. 근데 유교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꼰대가 되는 이유는 유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만나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래서 막 쿨한 척을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후배를 만나면 여기 미국이니까 말 편하게 해. 그런 소리 안 하려고요. 진짜 그렇게 했다가 눈치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있어요. Yo man what's up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은 관계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존댓말 써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한국인들 만나면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하고는 오히려 미국인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어요. 특히 백인들하고는 영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이 존, 하이 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편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호칭이 잘 정리가 돼야 돼. 항상 호칭이 저 사람을 형이라고 부를까 선배라고 부를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동갑이 제일 편하죠. 항상 동갑은 뭐 근데 웃긴 거는 동갑끼리도 안 친하면 서먹서먹해서 존댓말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끼리 관계가 너무 어려워. 이 모든 건 유교 때문이에요. 유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인들이 서로 이렇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독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는 이 기독교의 깊은 뜻을 많이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유독교입니다. 유교를 버리지 못한 채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보면 계급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은 이제 호칭이 되게 애매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진짜 신앙이 뛰어난 한인 기독교인들 보면요, 서로 그냥 존댓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만난 적 있는데 저보다 한 20살 많은 그 노인분이셨는데 제가 존댓말 했어요.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분 이름이 이제 뭐 홍길동이라면 길동 형제님 이렇게 부르라고. 저도 님을 뭐 유학 고수라고요. 뭐 고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불렀어요. 저보다 20살 많은 할아버지님이셨는데 서로 길동 형제님, 고수 형제님 둘이 서로 존댓말 하고 오늘 저녁 드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을 깨달은 한인들끼리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는 한국인들끼리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뭘 해도 이상해요. 뭘 해도 특히 존댓말하기 위해서 영어 쓰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거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과 다른 한국인들의 관계. 그래서 일단 자기가 누구보다 나이가 많으면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옵니다. 유교에서부터. 그래서 한국인들을 직장 상사로 혹은 지도 교수로 미국에서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뭐 잘못했을 때 이렇게 고자세로 나와요. 뭐 다음 주에 내 방으로 오세요. 이거 왜 시킨 거 똑바로 안 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뭐 굉장히 그런 식으로 나와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 뭔가 마음의 태도가 항상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거나 뭐 그러면 내가 누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유교가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편해요. 그냥 백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Hi John, Hi Tom, How are you? 하면 저쪽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Hi John, How are you?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한국인이 왜 꼰대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